여보세요? 수원 남부경찰서 교통수사팀 박 형사입니다. 현우가 왜요? 아드님이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026년 3월 새벽 2시 34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수원 남부경찰서 교통수사팀 박 형사입니다. 이현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제가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왜요? 아드님이 오늘 새벽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지금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오실 수 있으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일어나봐요. 현우가 사고 났대요. 뭐라고? 현우가 사고가 났다고? 얼른 준비해요, 여보. 그날 밤 이태수 씨와 김미숙 씨는 잠옷 위에 코트를 걸쳐 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부부는 경찰서로 가는 15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고 어머니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아들 이현우는 좁은 조사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두 손에 파묻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현우는 그날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친구가 지쳐서 먼저 들어가면서 차 키를 맡겼고 현우가 대신 운전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새벽 1시 30분 왕복 6차로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 순간 인도 쪽으로 차가 밀려나면서 인도에 서 있던 30대 여성에게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진단입니다. 골반골 골절이에요. 지금은 수술 마치고 입원 중이고요. 8주요? 많이 다치셨군요. 그래도 목숨은 괜찮은 거죠? 네,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형사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인도 침범 사고거든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요.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태수 씨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자동차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상대방 치료비는 보험에서 다 나오잖아. 맞습니다. 민사배상, 치료비와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 치료비를 다 보상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벌이 시작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동차 보험은 형사비용을 단 1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태수 씨는 박 형사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 치료비 다 내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사배상은 자동차 보험에서 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검찰에 송치가 되면 벌금이나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도 별도예요. 그건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왜 따로 돈이 나와야 합니까? 이태수 씨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보험 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지? 라고요. 이게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책임, 운전자 보험은 형사 책임입니다. 형사 처벌 비용,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해요. 이현우가 복도에서 부모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운전자 보험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 차도 아니었잖아요. 친구 차였는데. 친구 차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님, 이게 아들 차가 아니라 친구 차였어요. 그럼 차 주인 보험에서 나오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 대물대인은 차량 기준이니까 차 주인 보험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형사처벌은 운전한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드님한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나왔네요. 내 차가 아니니까 보험에서 나오겠지라는 생각. 운전자 보험을 모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에요. 내 차든 친구 차든 렌터카든 회사 업무용 차든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은 나한테 옵니다. 그 형사 비용을 커버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월 10,000원도 안 되는 보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의 오빠였습니다.
저는 사고 피해자 오빠입니다. 우리 동생이 지금 수술 끝내고 입원 중이에요. 골반이 골절됐고 수술도 했는데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형사 합의하셔야 할 겁니다. 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성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골반 골절에 수술까지 했으면 전치 최소 8주 이상이에요. 여기에 직장도 못 나가는 거고 3천만 원은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합의금 얘기예요. 민사 보상은 보험사하고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3천만 원요? 이태수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인 25년, 퇴직금까지 넣어서 겨우 마련한 전셋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된 건 사고 3일 후였습니다. 아드님 사건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인도 침범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맞고요. 현재 피해자 상태 보면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골반 골절이면 후유증도 고려해야 해서 검찰에서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가 사건 맡으면 피해자 측이랑 형사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형사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감안하면 2천만 원 중반에서 3천만 원 선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요? 1심 기준으로 저희 쪽 수임료가 1,500만 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하면 거의 4,500만 원이 나오겠네요. 네, 최소 그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아드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게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아, 그러시군요. 류 변호사의 그 짧은 침묵에 이태수 씨는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험이 있었으면 달라졌을 상황이라는 것을,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 이 모든 금액을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서요. 실제 발생한 비용 한도 내에서 내 주머니 돈은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월 1만 원,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월 7천 원짜리 보험료로요. 이태수 씨 부부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금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2,800만 원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 원, 총 3,600만 원을 마련하는데 전 재산이 동원됐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우리 현우 감옥 안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여보, 아들이 운전을 자주 하는데 내가 왜 진작에 운전자 보험을 몰랐을까? 그게 제일 후회돼. 여보, 나도 몰랐어요. 자동차 보험 내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현우는 류 변호사에게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술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신호도 다 지켰고요. 오토바이가 먼저 신호를 위반해서 달려오는 걸 피하다가 핸들이 꺾인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현우 씨,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에 사람이 다쳤고 그게 운전자 차량으로 인한 거라면 인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돼요. 음주를 안 했다는 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형사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술을 안 마셨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현우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술을 안 마셨는데 형사처벌까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음주가 아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돼요. 음주운전이 없다는 건 형량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이 세 가지는 운전자 보험에서 아예 면책이에요. 단 1원도 안 나와요. 이현우처럼 음주가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 전부 커버됐을 겁니다. 합의는 결국 2,8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자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끈 덕분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기록에 남지 않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태수 씨 가족이 쓴 돈은 총 3,600만 원이었습니다. 현우야, 이번 일 다행히 잘 마무리됐다. 근데 아빠가 더 미안해. 아빠가 왜 미안해? 네가 운전 시작할 때 운전자 보험 하나 가입시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그걸 몰랐어. 자동차 보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 사고 나고 변호사한테 들었어. 운전자 보험 있었으면 이 돈 한 푼도 안 썼을 거라고. 아빠,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 가입하면 돼. 근데 3,600만 원이 날아간 다음에 아는 게 얼마나 허탈한 건지. 이태수 씨는 그 주에 이현우와 함께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두 사람 합쳐서 월 18,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8,000원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을 3,600만 원을 쓰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현우 씨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운전자 보험.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단 1원도 안 나옵니다. 둘째, 내 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 차든 렌터카든 회사 차든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형사처벌은 나한테 옵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이 아닌 사람 기준이에요. 셋째,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면책입니다. 이 3가지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 운전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드리세요. 월 10,000원도 안 되는 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